이런 삶을 사는 거는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오기가 생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부부싸움이 악순환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 5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년 된 분, 20년 된 분, 30년 된 분들까지 결혼 연차가 다양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눌러보시게 된 이유는 계속되는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어떡할까, 이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눌러보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사례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깨달음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제는 욕조 마개와 남편의 행동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차이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맞벌이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순서대로 샤워를 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시죠? 구축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욕조 마개를 막아두지 않으면 정말 악취가, 그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욕조 하수구 구멍을 통해서 많은 벌레들도 올라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샤워한 후에는 꼭 욕조 마개를 닫아달라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보란 듯이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꼭 욕조 마개를 열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이렇게 열고 오니까 아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욕조 마개라는 이 사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사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에게 그 욕조 마개를 열어두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욕조 마개를 열어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까먹기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욕조 마개 닫아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욕조 마개를 또 열어두고 나온다 하면서 하하하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분 입장도 좀 이해가 되죠. 뭐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이 그 부분을 너무 싫어하니까 남편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 말씀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신다는 거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떡하죠?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마개를 열고 다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좀 까탈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아내분이 까탈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한치의 틈도 없는 겁니다. 그 논리에 있어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잘 지내시려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남편분이 대답은 또 의외였어요. 저는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 들어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요. 제가 남편에게 다시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아내분이 이렇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가지고 일부러 안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본 거죠. 남편분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아내분이 그걸로 인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제 감시하고 하니까 제가 더 하기 싫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말씀이 너무 이제 일리가 있잖아요. 부부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 사람은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들었을 때는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환상이 정말 달랐구나. 그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대화를 들었을 때도 아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결혼에서는 집이 깨끗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어때요? 옆에 가보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깨끗한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통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말하자면 깔끔 떠는 깨끗한 성격이다 보니까 남자분은 좀 편안한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더러우면 어때? 좀 닦으면 되지. 이런 모습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욕조마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까지 감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하기 싫은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남편분 입장에서는 나는 자유가 너무 소중한데 아내가 자꾸 나를 통제를 해. 욕조 뚜껑 이거 하나 닫았다 열었다 가지고 나를 이렇게 통제를 해. 나의 자유를 억압해. 그러면 남자분들 어때요? 더 반발심이 생기죠. 왜냐면 아내한테 이렇게 잡혀서 아내한테 눈치 보는 이런 삶을 사는 거는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오기가 생기죠. 반발심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죽어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10년, 20년 쌓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강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상대방과 더 이상 그런 사소한 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싶지 않아서 나는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이 되려면 어때요? 선순환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서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력에는 그냥 서로 지금 표면적인 그 욕조마개, 요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 서로의 자라온 환경이 어땠는지, 부모와의 사이는 어땠는지, 부모 간의 사이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다 듣게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알게 모르게 부모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거를 몸에 체화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러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또 다시 인간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서로가 자라온 환경, 살아온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도 어떻게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의 그 표면적인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어때요? 그 사회생활 하더라도 솔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솔직하면 잘릴 것 같고 미움당할 것 같고. 그렇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인위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돛 닦는 심정으로 부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은 채로 현상 유지만 하면서 살게 돼요. 필요한 대화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친밀함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애정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부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해요? 신혼 초의 그런 행복했던 부부 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현상 유지만 되는 쇼윈도우 부부는 절대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빵 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듣게 돼요. 소송을 하는 쪽, 소송을 당하는 쪽, 어느 한쪽에서든 꼭 듣게 돼요. 서로 친밀하고 애정이 있었으면 이 소송까지 오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었던 사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 아내분들도 본인의 부부 사이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거,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거. 그 관계 중에서 부부 생활은 제일 어렵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되는 정말 초월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하고 또 저의 결혼 생활도 돌이켜보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